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제 하반기 면접 시즌이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해양경찰 간부 보생을 마지막으로 해서 하반기 면접 코칭, 1대1 면접 코칭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고, 그 경찰대 편입 현직자랑 일반인 전형이랑 국정원하고 대통령 경호처는 이제 미리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필기 면접 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이제 저는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 경찰 간부 보생하고 경행 특채 대상 범죄학 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루터쌤 범죄학 채널에 들어가시면 루터쌤 범죄학 유튜브요. 범죄학 채널에 들어가시면 이제 경간부생들 대상으로 제가 아주 오랫동안 컨디셔닝 코칭하면서 이제 사례들, 이제 학습 사례들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학도 올려드릴 건데, 제가 지금 뭐 학회나 이런 데서 강연 요청 받는 거는 예방범죄학 개념이긴 한데 그 수험범죄학도 이제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릴 건데, 저기 올려드리는 거는 이제 사실은 경찰 간부 보생뿐만 아니라 뭐 경찰이나 그 국정원이나 뭐 대테러 정보수사 계통에서 근무하시는 현직자나 아니면 근무하게 되실 분들이 봐도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사건을 재구성해서 범죄학 이론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사를 할 때 참고할 만한 기법들이나 이런 거 같이 소개해 드릴 거예요. 소개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기분 전환 삼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직자 대상으로 그 기본적인 기초 범죄학을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중앙경찰학교에서 배우긴 할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엑기스만 모아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릴 거예요. 올릴 거고, 오늘 지금 그 가이딩 영상은 뭐냐면, 제가 계속 면접 시즌 끝날 때마다 이제 피해 사례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피해 사례냐면, 면접 비전문가까지는 괜찮은데 사기꾼들이 있어요. 사기꾼들. 제 기준점에서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이익을 편취하는 게 사기꾼이잖아요. 이제 사기꾼들이 있는데, 이게 사기꾼들을 여러분들 잘 판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좀 거친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이 진짜 사기꾼이라는 말은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완전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인데 마치 자기가 프로인 것처럼 이제 저는 기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기준점에서는. 그래서 면접을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대형 학원가의 이제 면접반의 운영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고, 제가 이제 아마추어인데 프로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고 저한테 이제 전국 각지에서 하소연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연락 오신 분은, 이분이 이제 대형 면접 학원에 가서 획일화된 답변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자기가 뭔가 느낀 점이 많았는데, 이제 현직자, 경찰, 먼저 최종 합격한 현직자로부터 이제 면접의 특징상 면접 학원을 가면 안 되고, 자기는 뭐 6대1 그룹 코칭 받는 데서 코칭을 받아서 뭐 스피치 학원이겠죠. 보나 안 보나. 뭐 거기 말고는 없잖아요. 필기 학원의 면접반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작은 인원으로 하는 데는 스피치 학원인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전국 각지에서 다 수강하니까 보통 이제 체불 한 3-4번씩 하신 분들이란 말이야. 어디서 어떻게 수업을 받았고 어떤 식으로 수업 받았는지 다 알아요, 제가. 웬만한 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코칭을 받고 자기는 합격했으니까 자기한테 과외를 받아라는 식으로 해서 그 현직자한테 과외를 받은 거예요. 경찰 현직자한테. 제가 저희 이제 컨설팅사의 면접 강사 양성 과정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특목 대입 분야 있을 때도 이제 면접 강사 활동할 친구들에게 이제 면접 강사죠. 이제 어떤 식으로 면접 강의를 해야 되는지도 가르쳤고 했는데, 이 심층 면접은 이 면접이란 것 자체가 말하기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첨삭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경찰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심층 면접 프로세스 자체는 그냥 경찰에서 채용시험에 면접을 넣으면 경찰 면접인 거고, 소방에서 면접 시험을 넣으면 소방 면접인 거지, 면접 프로세스 개발하고 경찰 업무랑 소방 업무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진짜 원시적인 시각이에요, 그게. 뼈를 고아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하나하나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면접이란 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가치 철학의 문제인데, 성인분들은 자신의 가치 철학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 체계상 그게 두둥실 떠다닌단 말이에요. 예, 두둥실 떠다녀서 전문가들은 이제 다양한 자기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가치관이란 건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기준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생관, 직무관, 직무가치관. 그래서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가치관 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걸 뚜렷하게 하는 작업을 해주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가치 철학에 대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프로그램 처음에 운영할 때 2단계까지는 확신이 없어요. 이분의 가치 철학이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해 있는지 1, 2단계, 2단계쯤에 바로 파악이 되는 분도 있고 3, 4단계까지 잘 파악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제가 1년에 몇 명을 코칭할 것 같아요, 1대1로. 거의 평균적으로 300에서 500명 내외예요. 300명 내외? 500명 내외? 1년에.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학원에서 수업했던 것도 별개로 하고, 학원가에서 저도 수업을 했잖아요. 면접반을 총괄했잖아요. 별개로 해서. 근데도 아직까지 그 정도고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각 분야별로 면접 강사 양성 프로그램 이수하고 싶어 해서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접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본인이 직접 면접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훈련받는 건 한 6개월이면 끝나는데, 그 이후에 실제 1대1로 코칭을 하면서 다양한 사례별로 이제 이게 지금 제대로 코칭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이제 일종의 슈퍼바이저로부터 이제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사례를 다 점검 받아야 된다고 해요. 한 300건 정도. 최소한 한 300건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전문가의 지도하에 면접 코칭을 한 300건 정도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약간의 전문성을 가지거든요. 근데 내가 경찰 면접 시험 한두 번 해보고, 그리고 뭐 6인 이하, 제가 볼 때는 다 비전문적인 곳인데, 그런 데서 면접 강의를 한번 받아서 합격을 했어. 뭐 합격한 요인은 다양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심층 면접 프로세스의 개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냐고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경찰은 경찰 업무의 전문가죠.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뒤집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 현직자한테 가해받아서 면접 준비를 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스피치 학원의 논리가 뭐였냐면, 면접은 말하기, 그러니까 말하기는 스피치 학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야구 테스트, 야구 공 치는 테스트를 받으러 가야 되는 사람인데, 야구 선수 입단 테스트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야구 방망이라는 도구 제작하는 전문가한테 가서 야구를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말하기라는 건 면접 시험에 있어서 말하는 도구잖아요. 구술로 평가하는 논술 시험은 한국말이라는 언어를 도구로 할 수도 있고, 영어를 언어로 하는 도구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학 기호를 통해서 면접 테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 테스트 받으러 가야 되는 사람이 야구 방망이 제작하는 데 가서 야구를 배운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게.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논리적으로 명확한 부분인데, 저는 너무 답답해요. 제가 진짜 특목 대입 분야에 있다가 이 경찰 공무원 이쪽 고시학원가로 10년 전에 넘어오고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엉망진창이라서.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을 이제 처음에 시작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량진에서 그 대표님들이 올라와서 좀 면접 강의를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학원별로 찾아갔어요. 아니면 그분들이 내려오시거나. 처음에는 자기들 면접반이 잘 돼. 어차피 필기학원 등록생들이 바로 면접반 등록하니까 잘 되니까 처음에 거드름 피워요. 그래서 제가 면접 구성 원리에 대해서 조곤조곤 설명을 하며 자세가 급공선해져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는
그 수첩 들고 막 필기해요. 진짜 열정적인 원장님들은. 학원 대표님들이죠, 일종의. 막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비전문적이고 엉망진창으로 면접방 운영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저보고 거기 이제 선생님들 혹시 가르쳐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땡기가 나오기 전에 제일 큰 곳이 이땡이었단 말이에요. 그쪽에 그 이 회장님이라고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 그 밑에 산하 계열 학원이 엄청 많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공무원, 경찰, 뭐, 그 다음에 경찰은 제일 유명한 곳이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회계사 학원, 그 뭐, 세무사 학원, 뭐 많아요. 자기가 전부 다 총괄해서 면접 강사들을 교육시켜 달라고 부탁을 해서 초빙 받고 오들라가 했거든요. 그래서 학원별로 제가 전부 다 원장들 인터뷰했어요. 어떤 식으로 면접방 가르치는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원장들이 막 거들먹거리다가 제가 얘기하면 전부 다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얘기를 들어요. 아, 그런 게 그러냐고. 그분들이 면접 강의 경력이 없을 것 같아요. 학원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가르쳤는데. 근데 내가 경찰 현직자고 면접관으로 한두 번 또는 세네 번 투입됐어. 그거랑 도대체 면접 강의를 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합격생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몇 번 소개해드린 분인데 서울에서 제가 그때 윌땡에서 부산대구를 총괄할 때였어요. 면접반을. 근데 그분이 이제 서울에 웬만한 노량진은 다 다녔어, 면접반을. 왜냐하면 필기 체력이 고득점인데 3번 연달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출석 일수가 무단결석이 80회인가 있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 근데 엉망진창으로 배워가지고는 자기가 뭔가 이상하다 싶으니까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유튜브인가 어디 영상 학원에서 그 제가 OT 영상 하는 걸 보고는 서울에서 찾아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분 아버지가 경찰 고위직 출신이에요. 그리고 면접 경험도 많아요. 면접관도. 아버지한테 배우면 되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 아버님이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경찰 전문가지, 경찰 업무의 전문가지, 그냥 면접관으로 투입돼서 그냥 이것대로 한번 체크해 주세요 해서 난 그냥 체크한 거밖에 없다. 내가 면접 프로세스나 이런 거를 어떻게 알겠냐고. 그럼 전문가한테 배워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아버님 얘기라고요. 근데 저한테 코칭 받는 상당수의 분들이 부모님이 경찰인 경우가 많아요. 공무원인 경우도 많고. 근데 그분들이 부모님이 제 유튜브 채널 보시고 소개로 오시는 경우도 한 60% 이상 돼요. 근데 그분들이 다 면접관으로 투입돼 본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래, 봐봐. 내가 예를 들면 경찰을 예로 들면 내가 경찰이고 면접관으로 투입돼서 그게 면접 프로세스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에? 그분들이 직접 자기녀를 가르치지 왜 자기 나름대로 전문가를 서치해가지고 조사해서 보내냐고. 그 막 서울하고 인천하고 멀리서 도시별로 교통비만 해도 얼마야 그게. 경찰은 공무원은 그냥 그쪽 분야의 전문가이지 이쪽 분야 프로세스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를 이제 과학적 구성 원리상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NCS로 다 통합했다고 됐죠.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각 대학의 심층 면접 개발 관련된 교수님들이 전부 다 모여가 협업실로 다 만들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준점 가이드라인은 뭐라고 제시하냐면 4명이 투입될 때는 현직자는 1명에서 2명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저 같은 외부 전문가가 면접을 주관해야 된다고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왜 그럴 것 같아요? 현직자들은 자기만의 직무 선입견이란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 현직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가르쳤던 분들 있죠. 그러면 여기 경찰만 예로 들면 전국 각지에 다 포진해 있어요. 이 친구들 같은 부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 원래 개인 성향에 따라서 그 같은 부서의 같은 형사과 업무를 받아들이는 관점이 전부 다 달라요. 이걸 직무 선입견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이 현직자들이 면접을 주관하게 돼버리면 현직자들의 직무 선입견이 이제 많이 개입돼요. 그것도 문제인데 만약에 이거를 면접 채용 프로세스의 비전문가인 경찰 현직자가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이 구성 원리도 모른 채 가르쳐 버리면
자신의 개인적인 직무 선입견을 이 수험생한테 투영시켜 버린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제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게 서울의 모 학원 캠프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필기 과목 유명 선생님이 경찰 출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면접반을 구성할 때 자기 유명세 믿고 면접반은 자연적으로 모이니까 경찰 고위직으로 퇴직하신 분을 면접 선생님으로 투입을 시킨 거예요. 근데 면접 구성 원리는 하나도 몰라요.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나중에 따로 학원 관계자한테 저분들이 만약에 계속 면접을 가르칠 것 같으면 심층 면접 프로세스를 최소한 한 6주 과정으로 이제 심층 면접 채용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집체 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 받고 투입돼야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층 면접 구성 원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경찰 출신이란 만으로 경찰 면접 강사 활동하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학원 관계자한테 얘기했더니 학원 관계자 뭐라 얘기하냐면 그 고위직으로 퇴직하신 분들 소일거리 삼아 오시는 건데 그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집체 교육 이래요. 그분들 뿐만 아니라 학원의 면접 캠프에 땜빵식으로 들어오는 그 뭐 국어 선생님, 논술 선생님들 많거든요. 그렇게 대형 인원이 모이는 곳에는. 제가 그 학원 관계자들한테 그분들 이제 투입되기 전에 저한테 집체 교육을 받고 투입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전부 다 난색을 표해요. 그걸 안 받으려고 할 거라고. 돈 주고 면접 강사 양성 프로그램 이수하는데 그걸 내가 무료로 해주겠다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고요. 제가 면접판을 총괄해야 되는데 그럼 비전문가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경찰 퇴직하신 분들이 면접 강의를 하면 안 된다 이 소리냐? 아니에요. 해도 되죠. 왜 안 돼요? 면접 강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열심히 이쪽 프로세스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누구나 해도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경찰 아니면 공무원 타이틀 가지고 그 마케팅으로만 하고 적당히 사기업책이나 기존의 면접책 보고는 그거 읊어주는 식, 그 다음에 내가 현직 때 경험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제 대충 가르치고 넘어가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이게 발현되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수의 심층 면접 관련된 말도 안 되는 그 카더라 통신들 있죠. 뭐 음주운전 경력자는 합격 못한다. 우리 합격생 중에 음주운전 경력인데 합격하신 분들이 한두 명이냐고요. 음주운전보다 더 스펙타클한 기록도 많아요. 그 다음에 뭐 말하자면 끝도 없어요. 법 조문의 조항을 얘기해야 된다. 답변을 할 때. 그 다음에 사실관계 위주로 말을 길게 해야 된다. 전부 다 누가 말한 거냐면, 경찰 이 퇴직하신 비전문가 선생님들, 그 다음에 경찰행정학과 교수님들이에요. 필기 과목 교수님들. 그게 왜 말도 안 되는지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구성 원리상 왜 문제인지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에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물론 경찰 퇴직하시고 심층 면접 분야에 자기가 비전을 가지고 가르침에 있어서 배움을 청하고 제대로 연구해서 전문가로 성장하길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양심적인 분들이고 그분들은 시기의 차이가 있겠지만 나중에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런 분들까지 제가 도매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의 상당수는 내가 경찰 출신이란 것만으로 그냥 대충 스피치식으로 면접 이야기하고 코칭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직무 선입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형태로. 전부 다 이거는 경찰은 공무원은 그쪽 해당 분야 업무의 전문가지 심층 면접 프로세스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면접관으로 투입돼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는 우리 현직자들 얘기예요. 현직자들. 그냥 불려가서 이거 체크하세요. 자기 나름대로 이거 보고 체크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심층 면접은 제일 중요한 게 프로세스 자체를 어떻게 전문가가 개발해서 제공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 그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학원의 공식 면접 강의 경력이 전혀 전무한데 내가 예를 들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직렬인지 말을 안 하겠는데 자기가 그 시험에 계속 떨어졌어. 그래서 근데 필기는 계속 학교에서 면접은 몇 번 봤어.
근데 자기가 말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나 면접 많이 봤는데 공짜로 면접 답변 한번 체크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붙었어. 그럼 내가 잘 체크해서 합격했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마케팅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제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강의 코칭을 했지만 1, 2단계까지 진행하면서도 제가 이분들의 가치 철학이 어떠한 형태인지 아니면 성장 환경상 어떤 왜곡 현상이 있는지 파악하는데 되게 조심스럽고 고민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면접 강사 양성 과정 하시는 분도 아까 그랬죠. 채용 심층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어떻게 개발할지 정도의 이제 교육을 받더라도 실제 사례, 코칭 사례 데이터를 이제 감독 하래 한 300건 이상을 통과해야지만 진짜 전문가로 이제 활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모범 답안 얘기하는 데는 완전 다 비전문가예요. 이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논술이 있을 때 붕어빵 논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대학 교수님들은. 예. 자신의 가치 철학을 바탕으로 답변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 철학이 바탕이 된 걸 그럴듯하게 말로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감점이 엄청 커요. 그 다음에 기출 족보 강조하는 데는 다 비전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심층 면접이란 건 당신은 어떠한 성장 환경상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떻게 성장하였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층 면접에서는 기출이란 게 의미가 없어요. 저같이 채용 프로세스 자체를 개발할 때 뭐 예를 들면 예상 질문을 만든다고 할 때 기출 정도를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구성 원리상 현직자들이 한두 명 투입될 때 현직자들이 그 사람들의 부서, 출신 부서에 따라서 어떠한 질문을 통해서 어떠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같이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출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지만 수험생들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기출 족보라는 게. 면접을 그렇게 준비하면 안 돼요. 기출 족보로. 제 프로그램에 안에 있는 건 전부 예상 질문인데 제가 만드는 거랬죠.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개인 면접 핵심 예제 같은 경우에는 번호 순서대로 반드시 풀어야 된다. 번호 순서대로 제가 가이딩 해주는 대로 풀다 보면 본인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가치관이 형성됐는지 자연스럽게 구체화하고 이제 도출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다. 그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험생들은 기출 문제 중에 뭔가 빈출되는 거 뭐 1분 자기소개 이런 거 빨리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고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냐고요. 기출 족보 강조하는 데는 전부 비전문적이에요.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는 구성 원리를 모르니까 기출 많으면 그러니까 필기 과목으로 생각하고는 기출 많으면 좋은 거다. 우리 많다 와라 이런 식인 거예요. 제가 좀 열을 내서 얘기하는 게 면접 시즌 끝나면요 전국 각지에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 피해를 본 이제 분들이 연락이 엄청나게 와요. 그래서 막 상담받고 싶어요. 제가 상담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비전문가한테 제대로 된 구성 원리에 따라서 그거 준비를 못한 거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필기시험 다시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면접 합격하시면 면접 코칭을 받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곳에서 면접 코칭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내가 예전에 면접을 어떻게 잘못 배워왔는지를 알아내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떨어지신 분들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하소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 너무 막 구구절절하고 안타까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한테 코칭 받는 분들도요. 수험생들이 제일 잘못된 형태가 이게 필기 과목 공부하듯이 생각한다고 저 선생님한테 배운 거랑 이 선생님한테 배운 거 내가 절충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분명히 나가라고 그래요. 그게 제일 최악이라고. 저는 이쪽 분야 전문가로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들 때는 제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진행되어 왔을 때 그게 이제 그 도출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 이제 제 기준점에서는 그런 비전문적인 곳에 뭐 학교 뭐 예를 들면 학교에 그 필기 과목 이제 경찰행정학과 교수님들을 그 잘못된 면접 잘못된 상식 제일 많이 하는 곳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기준점에서는 그거 왜 그런지 다음에 한번 따로 영상 올려드릴게요. 아니면 뭐
저기 스피치 학원이나 그런 이제 필기과목 면접반에 들어요. 그러면 저하고 상충되는 부분 너무 많거든요. 그럼 이제 혼자서 막 어쩔 줄 몰라 해.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근거를 얘기해 드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왜 과학적 구성 원리상 왜 안 되는지 설명을 딱 드리면 근거는 납득이 가는데 이쪽 말도 그냥 자기는 당겨서 얘기하고 싶어. 막 어필하고 싶거든. 그냥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돼요. 이번에 특히 많았어요. 제가 요번에 하반기 면접 코칭 받는 분들 중에.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한데 이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자꾸 그 피해 사례를 자꾸 많이 들으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 너무 답답해요. 물론 시험이란 게 변수가 많아서 제대로 된 구성 원리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하고 들어가도 내가 그날 너무 긴장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뭐 표현에 있어서 실수를 잘못해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제대로 된 구성 원리상 준비를 딱 해놓으면 그 다음 면접 시험이 두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 그거는 이제 떨어지신 분들 얘기예요. 예. 근데 제대로 된 과학적인 구성 원리도 못 듣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비전문적인 곳에서 면접을 준비하면 떨어지고 나면 계속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상한 인간인가? 면접은 말하기 시험인데 나 말 잘했는데 나를 떨어뜨린 거 보면 내가 인성이 막대 먹은 인간인가? 자꾸 그런 상상을 한다니까요. 수험생들이. 그 저한테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면 제가 첫날에 대본에 뭐라 하냐면 그냥 준비를 잘못한 거라고. 구성 원리에 맞게 준비를 못한 거라고. 그리고 첫날 1차 코칭, 2차 코칭 때 답변에 뭐가 문제인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거든요. 그럼 충격받아요. 대부분 다. 아, 내가 진짜 엉망진창으로 준비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나머지는 이분들이 잘못 가르쳐는 그 대표적인 거를 사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잘못된 면접 상식이죠. 그 면접 상식, 잘못된 면접 상식 시리즈로 해서 한번 쭉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고 제 채널에 면접 강사분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시는데 들어와서 보시는 건 상관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대로 된 면접 강사 양성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게 좋아요. 진짜로. 저는 제가 이제 저희 컨설팅사가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제가 믿고 맡길 만한 그 면접 컨설팅 선생님들 이제 계속 양성이 되면 저는 사실은 제가 원래 포지션은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개발하거나 면접 강사를 양성하는 포지션이라서 제가 이렇게 직접 면접 강의하고 코칭하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뒤로 빠져야 되는 시점이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전문가로 양성하는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더딘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로 활동하시려면 제대로 된 전문가한테 실제 구성 원리를 정확하게 배우시고 그 다음에 그 감독하에 제대로 된 코칭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아요. 예. 이상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고 수험생 여러분들은 떨어진 거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필기 다시 열심히 준비하신 다음에 제대로 된 구성 원리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돼요. 아,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변수가 많으니까 상관없는데 근데 그렇게 해는 그 다음번에 확실히 자기가 감이 와요. 이 시험이 어떤 구성 원리인 건지. 이 시험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딱 감을 잡으면 이거 끝난 거예요. 이게 이쪽 시험은. 예. 근데 감을 못 잡으면 계속 헤매요.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자꾸 자책하게 되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상입니다.